내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여름이었다. 일병이 되고 매일같이 선임들에게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그때 장마가 찾아왔다. 비가 오면 일거리가 줄어드니 내심 반가웠다. 하지만 그의 장마는 달랐다. 비가 쉬지 않고 쏟아졌고 홍수 지역도 아닌 마을이 물에 잠길 정도였다. 산사태가 나고 뚝이 무너졌다. 떠내려가는 집, 실종되는 사람들, 둥둥 떠다니는 가축과 자동차들. 비가 그친 후 마을은 엉망이 되었다. 구조대와 소방관들이 투입되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우리 부대도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다. 마을이 작다 보니 소방관들과 우리 부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맡게 된 임무는 복구가 아니었다. 실종자를 찾는 것. 홍수로 인해 마을 곳곳이 물바다였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다. 우리 부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조를 나누어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박병장과 한조가 되어 보트를 타고 마을 주변을 탐색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노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이었다. 물을 가르며 노를 저어가던 중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검은 잡초인가 싶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머리카락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병장님, 왜? 저 시체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을 가리켜 머리카락이 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병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시체 아니야. 가자. 하지만 머리카락 아닙니까?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했다. 그냥 가자.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가자면 가는 거야. 개소리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고함과 욕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병이었던 나는 고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를 저으며 멀어지는데도 머리카락은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때 박병장이 한마디 했다. 미안하다. 욕해서 그냥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그의 표정은 창백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그날 마을 복구 작업을 돕던 중 소방관들과 마주쳤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며 소방관들과 담배를 나눴다. 나는 그들에게 시체 같았던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이상할 정도로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그러나 한 소방관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게 어디쯤이었어? 나는 위치를 설명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섰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어제 내게 시체의 위치를 물어봤던 그 소방관이 실종되었다. 어제까지 함께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사라졌다. 누구도 희망을 걸지 않았다.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실종이라면 결국 죽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박병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어디 아프십니까, 박병장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야, 너 어제 그거 시체 확실했냐?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네, 그런데 박병장님은 왜 어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 점을 좀 심하게 믿는다. 우리 고모가 무당이거든.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서 사람이 자꾸 죽었어. 그래서 우리 고모가 굿을 했는데 굿이 끝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강에서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마라. 나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물었지. 고모는 말해줬어. 물에 빠진 시체는 절대 곧게 서 있을 수 없다. 보통 시체는 떠오를 때 뒤집히거나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본 건 머리카락만 떠 있었다고 했지? 그건 물귀신이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물귀신이요? 그래. 물귀신은 자기 자리를 채워야 떠날 수 있다. 누군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제 내가 본 건 단순한 시체가 아니었다. 박병장은 그것이 물귀신임을 알았기에 나를 막으려고 욕설까지 하며 화를 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시체의 위치를 들은 소방관이 실종되었다. 그는 물귀신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닐까?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하지만 그 소방관은 끝내 찾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박병장은 제대했다. 나도 제대를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여름 휴가를 가던 길에 그 마을을 지나쳤다. 문득 생각이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그 강에서 또 익사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동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몇 번이고 구슬해도 또 죽어. 여름만 되면 또 누가 빠져 죽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곳은 여전히 물귀신이 사는 강이었다.